오늘도 공시들 풍성한데요. 그 가운데서 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YH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는 SK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공시고요.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자율 공시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주가는 0.6% 현재 상승하면서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요. 현재 소폭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SK바이오팜에 대한 공시고요. SK바이오팜은 상반기 내에 IPO도 예정돼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SK의 또 차기 성장 동력의 바이오의 주축이 될 그런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SK그룹이 현재 그 바이오를 이제 그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통신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기업 그룹의 현재 지금 그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SK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지금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이 유럽에 기술 수출한 수면 장애약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판매 허가가 났다라는 부분들이죠. 1차 임상 실험한 이후에 유럽의 그 권리를 넘겼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서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면 장애 치료제 신약이 드디어 판매 허가가 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SK 바이오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K 바이오팜은 일정의 로열티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그 수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들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약에 대한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면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현재 상존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임상 실험에 대한 것들이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패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 있죠. 하지만 SK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보다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이제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모회사인 SK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에 쉽게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지분을 갖고 있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의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팜의 또 매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면증, 수면 관련한 치료제 수노시이고요. 또 이 SK 바이오팜의 가치에 또 중요하게 최근에 언급됐던 게 바로 또 치매 관련한 신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미국 FDA 품목 허가 이후에 또 올해 상반기 내에 미국 출시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 유럽 쪽도 역시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SK 바이오팜 IPO 이전에 관심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오늘 공시가 나왔던 SK입니다. 몇 등급일까요? 일단 SK는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등급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관찰 대상으로 넣었는데 조만간 뭐 이런 것들이 IPO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등급은 바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일단 3등급에서 관찰 의견이 나왔는데요. SK 바이오팜의 상장 일정이 윤곽이 나왔을 때 SK 바이오팜의 가치와 함께 주가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오늘 베스트 2 공시는 루미마이크로입니다. 자, 최근에 LED-주들이 여러모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루미마이크로는 최근에 비보존의 우회 상장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5%가량의 약세를 보이는데요. 공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루미마이크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외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술 과정에 있어서 진통제를 맞는데 이러한 진통제가 좀 마약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수량 이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처방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보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비마약성 그 네. 진통제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요. 이러한 비보존과 연결이 되면서 아미코젠이라든지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비보존이 직접 루미마이크로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지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루미마이크로로 이제 관심을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미마이크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ED 이제 부품 회사죠. 상당히 나름대로 중소업체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LED 시장이 그렇게 개화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LED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게 한번 사용하면 영구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명이 6개월에서 3년이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있는데 LED는 교체 수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판매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네. 역설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루미마이크로라든지 서울반도체, 금호산업 이런 쪽에서 그 금호전기죠. 금호전기 이런 쪽에서 LED를 이용한 다양한 뭐 식품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으로 개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표이사로 된 그 비보존의 대표이사가 루미마이크론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현재 LED와 이 비보존에 대한 연관성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관성에 대한 사업을 펼치겠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가 그 기업이 이제 바이오 산업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좀 다소 냉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연관성이 이제 나타날지 또 모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보존이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임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게 된다라면 다소 우회 상장을 통한 플레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다소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가 그렇죠. 그 합병이 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에서 얘기했다시피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투자자들은 좀 다소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비보존이 비마약성 그 진통제에서 임상에 성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보존의 파이프라인의 가치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비보존의 대표가 루미마이크로의 이사회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LED와 바이오 쪽에 시너지를 이루겠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재 노출일까요? 주가 하락세 가운데서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루미마이크로 자체 이게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바란다라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등급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좀 관찰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3등급 확인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 장외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고 있는 비보존과 이제 본격적으로 연계됐는데요. 아직은 또 다시 관찰해야 할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주 공시이고요. 오늘 수주 공시가 오전장에 나온 이후에 주가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인 2%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이 공시, 수주 공시인데요. 주가 하락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물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직접 수주했다라기보다는 자회사인 삼호중공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현재 지금 오늘 현대 미포조선과 더불어서 현대 그 삼호중공업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배를 총 5척의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미포조선이 4척, 삼호중공업이 1척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뭐 제가 조선주를 간혹 말씀드릴 때 수주 입고로 바로 수익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2년 뒤에 결국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은 시장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강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쌓이게 되느냐. 올해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됐는데 스타트로서는 상당히 조금 밝은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9년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지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좀 머물렀기 때문에 2020년에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특히 현대그룹이 강한 LNG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 결국 수익성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 수준은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들을 당분간 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차곡차곡 얼마만큼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주가는 한번 폭발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 확인하면 누적된 수주 잔액들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금감원 공식 사이트, 소위 말하는 다트, 한글로도 이제 포털 사이트 다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수주 공시의 누적적 이런 것들은 분기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영업 사항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매수가 많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가 뭐 수량이 뭐랄까요 페이지 장수가 수가 많기,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보기 귀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은 10년치를 다 한꺼번에 챙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보고서를 읽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워렌 버핏 책상에는 그 컴퓨터 단말기가 없고 오히려 보고서만 쌓여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아니라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금감원 다트 사이트에 나온 보고서이니까 결국 우리가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뭐 워렌 버핏 같이 지식은 없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서 정도는 읽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쌓이면 이게 지식이 되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오늘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과 수주가 좀 더 쌓여야 한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등급은 얼마일까요? 수주가 좀 더 쌓여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등급은 2등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직 최선호주는 역시 IT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좀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2,500원 정도 빠진 1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래도 10만 원대에서 13만 원 부근까지 좀 주가 수준도 나름대로 올라왔었던 주식입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인 1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매수해서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하신다라면 12만 원 정도가 깨진다라면 손절을 감안하시되 그렇지 네. 않다라면 버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스마트폰에 다트 어플 깔아놓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 필수 어플이십니다. 깔아두시고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2등급 받았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손절가 12만 원,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입니다.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